여러분 반갑습니다. 단기요양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의하는 간호사 강쌤과 함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준비하시고 한 번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론 정리를 위해서 첫 번째 개론 시간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관련 제도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에도 물론 출제가 되지만, 우리가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면서 대상자나 주위 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그 첫 번째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나 사회 문제, 위험들을 해결해서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를 사회복지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제도이므로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회복지의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공공부조입니다. 나라의 국고를 가지고 어려운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해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사회보험입니다. 여러분 다 가입하고 계실 거예요. 지역 가입자의 형태로든 직장 가입자의 형태로든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러한 것들이 사회보험의 형태로서 미리 보험을 의무가입시켜서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갖추고 있고요.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의 복지를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정신보건, 산업복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의 형태로 사회서비스, 사회복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앞으로는 노인의 복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노인 복지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유엔에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원칙은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독립의 원칙입니다. 독립, 제목 속에 나와 있죠. 어르신이 오랫동안 가정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정에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독립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참여의 원칙입니다. 자, 노인이라고 해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 적극 참여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노인복지 정책이 있다 하여도 노인들이 참여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노인복지 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노인의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참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호의 원칙입니다. 보호의 원칙은 노인은 보호의 대상이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그리고 보호 및 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보호의 원칙입니다. 자, 네 번째,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이 삶을 살아가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인도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 교실이라든지 뭐 댄스 교실이라든지 노인들이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사회복지로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이유는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실현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존엄의 원칙입니다.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움이죠. 노인이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학대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요. 공정하게 대우받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된다. 이게 모든 노인은 법 앞에 평등, 모든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존엄의 원칙입니다. 자,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다섯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을 위한 보호사업인데요. 독거노인 보호사업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정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독거노인이 잘 지내고 계신지 안부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하여서 안부를 확인한다든지 이러한 기본 서비스에서 독거노인 사랑있기라든지 무연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독사인 경우에 장례 지원을 한다든지 자,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는 주거지를 마련하고 독거노인들이 여기에 모여서 살게 함으로써 고독사나 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작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러면 훨씬 삶의 활력이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여러분 다니다 보시면 노인 돌봄 통합지원센터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런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런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 지원,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이용하는 주간보호 서비스와는 좀 상이한 겁니다. 신체 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해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인데요. 여기에는 방문해서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주위에 보시면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가서 막 어르신들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방문 서비스고요. 센터에 어르신들을 모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간보호 서비스, 그리고 치매 가족을 위한 치매 가족 지원 서비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서 가사를 돕는 단기 가사 서비스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설치가 되어서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식 개선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두었다. 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노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신고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학대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를 받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 조치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개입해서 이 사례를 해결해 나가는 역할도 하고요. 노인 학대 예방 활동,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겠고요. 학대 노인이 가서 보호하고 심신치유 받는 곳은 학대 노인 전용 쉼터다. 여러분 꼭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섯 번째 사업은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료 급식하는 센터에 지원을 해서 위탁을 해서 식사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 제공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치매 및 건강보장 사업이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치매 초기 상담 및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빨리 치매를 발견하고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해서 노인 안 검진과 수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하고 있고요. 노인 건강 진단은 추가 검진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이유로 추가 검진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추가 정밀 검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 운영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유엔의 5원칙 중에 노인의 참여의 원칙이 있었죠.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복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센터라든지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이러한 이름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회활동, 노인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참여하도록 또 하고요. 또는 노인회 이런 것들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언제든 찾으셔서 뭔가를 배우고 아니면 친목도모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 주거 복지 시설입니다. 노인들이 가정에 머물지 않고 시설에 들어가야 한다면 이런 복지 시설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양로시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양로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익숙해 있으실 테고요. 보통 무료 시설이 많이 있지요.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요양원이 생기기 이전 많은 형태로 양로시설이 있었고 현재 요양원이나 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런 복지시설이 아닌 의료복지시설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넘어가실게요. 자, 두 번째, 노인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름에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 독거노인들을 모아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 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인들이 사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센터는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노인복지주택의 형태가 많이 발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많은 노인들이 인식 개선이 되면서 이러한 필요성이 느껴지고 앞으로는 더더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덟 번째, 노인 의료복지시설입니다.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나뉘는데요. 이 의료복지시설은 요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한 등급을 받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노인 요양시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양원이 정식 명칭입니다. 자, 요양원이란 곳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을 제공하고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입소자 10인 이상의 시설을 말하고요. 10인 이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이름에 나와 있듯이 가정과 같은 환경이에요.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만 입소자 9인 이하의 시설, 소규모의 요양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 가정 구분은 10인 이상, 9인 이하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아홉 번째 노인여가 복지시설입니다. 노인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 노인복지관에 가서 우리가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되고요. 경로당은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지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복지관보다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좀 정겨운 장소죠. 같이 식사도 해서 먹기도 하고, 같이 놀이를 하기도 하고,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이런 친목 도모의 장이 되는 곳은 경로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노인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 교실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제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이것 또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 그리고 목욕차가 가서 목욕을 한다든지 이동 욕조를 들고 가서 요양보호사 2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목욕 서비스, 그리고 하루 중 동안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오실 수도 있고, 야간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에 가셨다가 야간 동안 돌봄을 받으시고 돌아오는 주 야간 보호 서비스가 있고요. 단기 보호 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 만약에 제가 출장을 가게 됐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 한 5일이 필요하다. 5일 동안 입소를 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만 돌봄을 제공받는 것이 단기 보호 서비스입니다. 자, 단기 보호 서비스는 시설이 들어가서 요양을 제공받는 것이지만 전제는 가정에서 재가해서 지내는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서비스로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복지용구 급여 항목이 있다는 거 여기서 기억해 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복지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과 노인복지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핵심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